잠시 후 저녁 8시부터죠.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대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인데요. 예,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기 위해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강민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잠시 후에 이제 저희 연합TV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잠시 후인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MBC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합뉴스TV도 이번에 토론회 시작부터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행사명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입니다. 목적은 대국민 직접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행사의 컨셉 자체가 이렇게 격이 없는 소통이다 보니까 사전 각본이나 미리 준비된 질답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인사말을 겸한 모두 발언 시간이 사실 잡혀 있기는 한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해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열려있는 행사 그 자체인 거죠. 진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사회도 방송인인 배철수 씨가 맡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으신 분이죠. 그런 만큼 이번 행사 시작부터 조금 색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입장할 때 늘 나오던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노래 대신에 배 씨가 특별히 선정한 음악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무슨 음악인지는 사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올드팝을 선호한다고 알려진 배 씨가 어떤 노래를 선정할지 사실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굉장히 많은 가수의 노래가 선곡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틀즈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제 70년대 전성기였던 미국의 포크 음악 듀오인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행사에 패널로 선정된 분들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패널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한 질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계속 물어봤는데 현장 패널로 누가 오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 현장에는 인구 비율에 따라서 뽑은 300여 명의 패널이 옵니다. 들은 바로는 경쟁률이 약 53대 1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 신청을 받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MBC가 선정을 했는데요. 공정하게 뽑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작위 선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세대와 지역, 성별이나 인구 비율을 좀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노인이나 농어촌, 그리고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지역의 국민들은 배려했다고 주관사인 MBC 측이 밝혔습니다. 또 현장 참여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 그리고 영상 질문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미처 못 오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MBC 측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얼개, 즉 질문 분야도 정치와 경제, 사회 이렇게 크게만 나눠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질문 기회를 얻은 국민들은 어떤 질문이든지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조율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행사가 열리게 된 배경, 청와대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애초에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돈 기념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는 개혁과제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사실 많이들 관가했을 수도 있지만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같이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반환점을 돈 다음 날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 쓴소리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인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로 소통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집권 반환기 당일에는 이례적으로 3실장이 모두 청와대 춘추관이죠. 기자실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약하는 시기라면서 성과를 내고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소통 자리가 직접 소통 자리를 구현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 네. 이번 대국민 토론회가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그리고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에도 청와대가 이런 행사를 계획한 적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정해진 각본이 없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청와대 측에선 좀 어려운 결정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경우나 의전을 신경 써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앞서 문 대통령이 기자단과 각본 없는 회견을 청와대 내부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출범 직후에 또 올해 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걸 했는데 한 달 전쯤에는 또 녹지원 간담회라고 청와대 경내에서 그런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질문을 이처럼 외부에서 받는 건 이번이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도 물론 비슷한 행사를 열긴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비슷한 간담회를 했는데요. 가장 가까이에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당시엔 행사의 공식 명칭부터 대통령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행사는 국민과의 대화라서 애초에 초점이 다르다군, 즉 국민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어쨌든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점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워낙 강했다고 제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에게 직접 쓴소리도 좀 듣고 또 민심을 청취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생각을 좀 해보면 300인의 현장 패널 한 분 한 분의 사상이나 생각을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만큼 보수 유권자나 현장 패널이 질문 기회를 얻어서 좀 공격적인 질문을 사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문 대통령도 서운한 점은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 뒤에 여러 설명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올까 궁금해지는데 몇 가지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까요? 좀 굵직한 거시적 현안부터 좀 짚어본다면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또 지소미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답보 상태의 남북 관계 이게 가장 큰 현안이긴 한데 예. 저희 대통령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대답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들으셨겠지만 통미 봉남 전술, 즉 이제 미국과 통하고 우리 측과는 봉한다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다양한 밀고 당기기 전술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에 불을 붙이고 있고요. 다만 남측인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대화 말고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북 라인이 물밑에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한반도 비핵화 그 자체죠.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강조한 뒤에 북미 대화가 잘 풀린 뒤에 북한과의 협력 사업 같은 거에 나서겠다는 식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셨던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자체가 원칙적인 입장을 워낙 강하게 고수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라서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다. 또 일본이 먼저 시작한 무역 갈등이니까 일본이 먼저 철회해라.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네. 문 대통령도 기존 입장을 국민들에게 다시 설명한 뒤에 일본과 장기적으로 상호의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정도로 아마 답변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이슈야말로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논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상 답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청와대 관계자들 몇 명한테 저희도 계속 물어보는 부분이긴 한데 가장 답변하기 꺼려하는 문제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후폭풍이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정권이 아직도 수습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키워드는 바로 공정이었습니다. 다들 계속 들어보셨겠지만요. 네. 특히 제도 속의 불공정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고요.
또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의 요소까지 바로 잡아서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토론회에서 유추를 해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파동으로 국민들의 공정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깨달았다고 말한 뒤에 양분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후반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오늘 패널인 만큼 실생활 문제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질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은 거시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패널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뭐 집값, 네. 월세, 월급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준비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경제 지표나 현재 민생 상황에 대한 분석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저희 측에 전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안 중에는 한창 개혁 중인 입시제도 개편이 아마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불거진 개혁이라서 네. 토론회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특히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또 집권 초부터 불거진 최저임금의 실효성 문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 이와 함께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자영업자가 질문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또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만큼 보다 나은 노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설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두 지휘한 건 아니지만 가장 예민한 문제, 집값이죠.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도 가장 큰 관심사였죠, 최근에. 그런 만큼 집값 낮추기 정책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질문 정도는 아마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나올 만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 저희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만큼 함께 지켜보면서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짜놓았는지 예측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네, 하겠습니다.